네, 수리물리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벡터의 미분을 계속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다루겠는데 이게 그 커비 리니어 코디네이트.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이건 이제 논 카티시안이고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그냥 x, y, z로 쓰는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그 벡터를 미분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게 x 성분과 y 성분과 z 성분 있잖아요. 이거를 미분을 할 때 그 성분만 미분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미분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여기에서 시간에 의존하는 것들은 이 성분들이죠. 일반적으로 i, j, k는 이제 성분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우리가 dt분의 dax i 더하기 dt분의 da의 y 하고 그 다음에 이제 z 성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커비 리니어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쓴다고 쳐봐요. 곡선 좌표예요. 이게 꼭 오소고날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아무튼 임의의 코디네이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베이시스가 EI라고 부릅시다. 뭐 2차원이면은 이제 이게 베이시스가 2개고 3차원이면 이제 3개고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그 극좌표예요.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 2개의 그 베이시스 벡터가 있죠. R 방향과 세타 방향에. 자, 그 그림으로 표시한 게 여기고요. 어떤 이제 그 입자가 여기 R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이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유닛 벡터는 그 레디얼 방향하고 그러니까 R 방향하고 그거의 직각인 앵글 방향, 세타 방향 두 가지가 있겠죠. 그걸 표시한 게 이 R과 이 세타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떤 벡터를 썼는데 A라고 하는 벡터를 x, y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AI에 EI 이거는 시간에 대한 미분이 성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그 베이시스 벡터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이게 이 입자가 이제 이동을 한다고 칩시다. 입자가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얘는 이동하면 안 되고 원점은 이동하면 안 되고 자, 이게 이제 이동을 한다고 치면 얘가 이동하면서 이게 방향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R 방향이 같이 회전하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R 방향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이 값이 0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 벡터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되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요 그림에서 그 이 R이라고 그러니까 이 R의 시간에 대한 미분과 이 세타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이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우리 다시 카티시안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x 방향으로 코사인 세타만큼 갖고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사인 세타만큼 간 게 바로 이 R이라고 하는 벡터, 베이시스 벡터니까 이놈은 코사인 세타의 I 더하기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세타라고 하는 벡터를 찾아보면은 이 세타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요 벡터잖아요. 요 벡터는 따져보면은 x 방향으로는 이건 마이너스 세타만큼 사인 세타만큼 갖고 y 방향으로는 코사인 세타만큼 이동을 했죠. 따라서 이놈은 마이너스 i의 사인 세타에 플러스 j의 코사인 세타. 자,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죠. 미분을 하면 ER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i는 그대로 있고 코사인 세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고 플러스 사인 세타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 세타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사인 세타를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돼서 마이너스 i의 코사인 세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것이죠. 이걸 물론 다시 표시하면은 2세타가 되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R에 하고 동일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뭐 하나 빼먹었죠? 하나 빼먹었는데 뭘 빼먹었냐면은 여기 전체에 다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나 붙는다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어떤 벡터를 커빌 리니어 코디네이트로 표시했을 때 다음과 같이 커빌 리니어 코디네이트로 표시했을 때 이 벡터의 미분은 그 성분의 미분뿐만 아니라 그 베이시스 벡터의 미분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중요해지죠. 경우에 따라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그 예제들을 좀 풀어보는 게 좋은데 여기 example 예제 3번은 각자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그 그라디언트 방향 미분이죠. 방향에 대한 미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시간에 대한 미분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 변수에 대한 미분을 생각을 했는데 벡터를 미분을 하더라도 근데 지금부터는 벡터를 미분하는데 여러 가지 그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벡터에 대해서 미분하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수리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물리학이 뉴튼 라이프니츠 시절부터 물리학이 이 수학적으로 엄밀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캘큘러스고요. 그 캘큘러스가 바로 이 벡터 어널리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뒤에 전자기학이니 기타 등등 많은 물리학들이 결국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 개념으로 필드가 나오는데요.
요 섹션에서는 뭐 별거 하는 건 없고, 필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이름을 들어본 게 앞으로 많이 들어볼 게 이미 들어봤거나 일렉트릭 필드, 뭐 매그네틱 필드 이렇게, 또는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이렇게 이름을 붙인 필드도 있고, 사실은 암묵적으로는 거의 다 필드 다루는 거의 아주 대다수의 물리량들이 필드예요. 그러니까 필드 정의를 쓰면, 필드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continuous, 이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고 대개 그렇다는 거고, continuous한 값인데 스칼라 또는 벡터 펑션인데, 또는 어떤 경우에는 텐서도 들어가죠.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많이 안 다룬다는 것뿐이지 텐서도 필드에 들어가요. 그 양인데, 이런 양인데 스칼라나 벡터량인데, 근데 그게 뭐에 의존을 하냐면 위치와 시간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좀 더 추상적으로 꼭 위치와 시간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앞에서 얘기한 일렉트릭 필드가 일반적으로 위치와 시간의 함수일 테고, 마그네틱 필드도 역시 위치와 시간의 함수일 거고,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는 사실은 이 중력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위치와 시간의 함수일 거고, 이건 벡터 펑션이고 벡터 필드고, 이런 건 이제 벡터 필드죠. 이런 것들은 다 벡터 필드가 되겠고요. 방향이 세 방향이니까. 그리고 스칼라 필드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포텐셜, 일렉트릭 또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다, V라고 쓰는데, 뭐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같으면, 예를 들면 지상에서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 그냥 mg에다가 z 방향,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포텐셜이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 포텐셜 에너지죠. 이런 건 이제 스칼라 포텐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텐서 필드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이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마디로 이걸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 벡터 캘큘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벡터를 다루긴 했지만 미분 오퍼레이터 자체가 벡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루는 거는 미분을 하는 것 자체가, 미분 오퍼레이터가 자체가 이게 벡터인 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산의 높이, 이그잼플. 어떤 이제 산의 경사면, 산의 높이, 산의 높이를 일종의 필드로 생각할 수가 있죠. 산의 높이가 위치의 함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산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우리가 산의 어떤 지점에서 그 산의 높이를 뭐 요 지점이라고 할까요? 요 지점에서 산의 높이를 그 h라고 할까요? h는 뭐의 함수인데 뭐의 함수냐면 x, y 함수예요. x, 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좌표계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 좌표계를 이렇게 그리면 이걸 x라고 하고요. 이걸 y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높이죠. 높이는 이제 펑션을 쓸 거고 x, y. 그래서 요 점에서의 그 산의 높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점에서의 x 값과 y 값을 의미하는 거죠. 요 점에서의 x 값, y 값, 그죠? 그 x, y가 있겠죠. 특정. 그때 여기에 값이 바로 이것이 이제 요 높이가 이제 산의 높이가 될 건데 이게 일종의 스칼라 필드죠. 이게 스칼라 필드고 등고선 같은 걸 그릴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여기 우리가 이제 똑같은 높이를 가지는 위치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뭐 이런 모양이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고 모든 점에 대해서 다 그릴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등고선을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등고선인데, 자, 이 등고선에서 이 경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경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방향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여기서 요 지점에서 이 수직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있을 거고 경사가 가장 급한 방향이 있을 거고 아니면 능선 방향이 있을 거고요. 등고선에서 우리가 그리면 요런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방향이 있을 거고 이 접선으로 가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편의상 H라고 해서 그 필드 스칼라 필드를 많이 쓰는데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라고 씁시다. 뭐 어떻게 쓰든 관계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방향에 대한 미분을 할 수가 있죠. 디렉셔널 드리버티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는 접선 방향으로는 우리가 이 파이를 이제 미분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떤 임의의 길이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s만큼 ds만큼 이동했을 때 파이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근데 이 라인이 뭐예요? 사실은 파이가 일정한 라인이죠. 컨스탄트인 라인이죠. by definition 등고선이라는 게 높이가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이게 0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게 요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ds분의 d파이가 최대인 크기가 우리가 이제 반대로 씁시다. 그냥 요게 최대인 이게 바로 이 등고선과 수직을 이룬 그 방향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 점에다 공을 가만히 놓으면은 일로 굴러 떨어지죠. 자, 이 방향이 우리가 바로 요 방향이 그라디언트 파이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인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텐데 뭐 이게 가장 쉬운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우리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 있어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 이제 상수가 아니고 이제 지구 좀 큰 스케일에서 생각을 하면 지구가 그냥 구대칭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만큼 R만큼 지구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이너스 G의 R분의 M 이렇게 되죠. 이건 지구 질량이 M이고. 자,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퀴포텐셜 라인을 그리면은 이퀴포텐셜 라인이 이러한 원이죠. 그렇죠? 이러한 원이 되는데 그 거리가 똑같은 점 좀 잘 맞춰야죠. 자, 이게 이제 이퀴포텐셜 라인이 되는데 for equipotential line 그리고 실제로 그 그래비테이셔널 필드의 방향은 어디예요? 그래비테이셔널 필드의 방향은 이쪽이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쪽이죠. 정확히 반대쪽이죠. G.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사실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로 주어집니다. 그라디언트 정의를 이제 우리가 할 텐데 이건 물론 이제 마이너스의 R 제곱분의 GM의 R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좀 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등고선이랑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랑 두 개의 예를 들었는데 등고선이 아니라 경사면 그 제너럴 프로블럼이 뭐냐면 여기서 제너럴 프로블럼 일단 스칼라 필드를 생각을 해요. 스칼라 필드가 있고요. 스칼라 필드 파이라는 게 있고 x, y 그냥 우리가 이거 파이의 임의의 r이라고 쓰고 시간은 지금 여기서 생각하지 않고요. 또는 파이가 x, y의 z죠. 변수는 벡터고 한 필드는 스칼라인 경우요. 3차원에서 의 스칼라 필드예요.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은 want to find 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찾고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rate of change죠. change in phi인데 with respect to the distance 거리에 대한 미분인데 이게 ds죠. 그 어느 방향이냐면은 임의의 방향으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direction, arbitrary direction u라는 방향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u라는 방향을 이제 일단 정해 놓고요. u라는 방향을 정해 놓고 여기다가 u라는 임의의 3차원에서 u라는 벡터가 있어요. u라는 벡터는 뭐냐면은 그냥 뭐 방향이 x 방향으로 a, y 방향으로 b, c 방향으로 z 방향으로 c고 이건 이제 크기는 뭐 물론 1로 잡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u 방향으로 그 ds만큼 움직였을 때 그 필드가 있잖아요. 필드가 얼마만큼 변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높이가 아까 이제
그 높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임의의 방향으로 산에서 이만큼 이동했을 때 산의 높이가 얼마나 바뀌었을 것이냐, 그걸 따지는 거죠. 자, 그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물론 뭘 해야 되냐면 체인 룰을 쓰면은 S가, 그러니까 DS가 이제 DS가 이게 DX도 있고, 응? 그쵸? DX도 있고 DX로 A만큼 갔을 때 그 DY로는 B만큼 갈 것이고,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비율이 ABC의 비율로 가게 되는 거죠. ADS가 DX고, 그쵸? B의 DS가 DY고, C의 DS가 DZ, 이런 이제 비례 관계가 있겠죠. 아무튼 얘를 체인 룰을 통해서 쓰면 X에 대해서 일단 파셜 디리버티브를 체인 룰을 쓰는 거예요. 체인 룰 혹시 생각 안 나면은 다시 1학기 뭐 강의 동영상까지 있으니까, 응? 몇 번째 건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나와요. 1학기 동영상 강의 수리물 2번 강의 동영상을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뭐 아시는 분은 그냥 여기서 따라오면 되고, 그 다음에 DS에 DX 이렇게 될 것이고, 더하기 똑같은 방식으로 Y에 대해서도 하고요. Y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Z에 대해서도 하면 되죠. 그렇죠? Z DZ. 다시 쓰면 요거 대신에 요는 얘가 A만큼 갈 때 얘는 B만큼 가고 얘는 C만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라운드 X에 라운드 파이에 A에 플러스 라운드 Y에 라운드 파이에 B에 플러스 라운드 Z에 라운드 파이에 C. 근데 아시다시피 U라는 벡터는 A, B, C를 의미하는 거고 I에 A, B, C를 의미하는 거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두 개의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놈이 U의 X 성분이고요, 이놈이 U의 Y 성분이고, 이놈이 U의 Z 성분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 말고 요 앞에 항은 어떤 미분 함수의 x에 대한 파이에 대한 파이를 x로 미분한 거고, 요거는 파이를 y로 미분한 거고, 요건 파이를 z로 미분한 거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그라디언트 파이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그라디언트 파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봐요. i의 x 성분은 파이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y 성분은 파이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z 성분은 파이를 z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이렇게 쓰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라디언트 파이의 x 성분이고, 요놈은 그라디언트 파이의 y 성분이고, 요놈은 그라디언트 파이의 z 성분이 될 거예요. 자, 이게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게 뭐죠? 바로 스칼라 프로덕트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교과서의 식이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는 결국은 그라디언트하고 그 디렉셔널 벡터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여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요 관계식을 잘 보면서요. 지금부터 요 관계식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아이고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얘가 0이 되는 방향이 있죠. 얘가 0이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얘가 0이 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파이가 컨스탄트가 되는 방향이란 뜻이죠. 파이 xyz가 r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등고선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 등고선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이가 컨스탄트인 어떤 라인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미분을 이쪽 방향으로 한다. 요 방향을 따라서 미분을 한다. 이쪽 방향으로 미분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요점에서는 접선 방향으로 이게 우리가 u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u가 그 along bicycle constant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는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우리가 능선을 따라가는 게 이거죠. 산에서 능선을 따라가면은 이제 높이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같은 높이를 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좌변에 이게 0이 되니까 우변도 0이 돼야 되고 우변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라디언트 파이랑 u가 0이란 뜻이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라디언트 파이가 u라는 벡터하고 이게 내가 이 u라는 거를 지금 모자를 씌웠다가 그냥 썼다가 했는데 상관없어요. 크기가 1이면은 모자를 쓴 거고 크기가 1이 아니면 모자 안 썼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모자를 씌웁시다. 모자를 씌우고 여기도 모자를 씌우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라디언트 파이의 방향은 여기서 이것과 수직이란 뜻이죠. u와 수직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게 그라디언트 파이의 방향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이게 지금 라인 하나만 그렸는데 이게 1차원이면 2차원이면은 그냥 탄젠트 라인의 그 수직이니까 그라디언트 파이는 결국은 저기 뭐의 수직이냐면은 perpendicular to the tangent line 2차원이면 그렇고요. 3차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3차원이면 사실은 이 등고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파이가 그 3차원 같으면 이게 이제 그 서피스가 되죠.
그쵸? 이게 그냥 하나의 라인이 아니고 어떤 서피스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서피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면 그 서피스에 수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등 전이면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탄젠트 라인이 아니라 탄젠트 플레인. 탄젠트 플레인 얘기는 좀 이따 예를 들어서 다시 할 텐데, 그 임의에 이제 서피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 서피스하고 접하는 특정한 점에서 그 서피스와 접하는 평면을 우리가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가만 있어봐. 그림을 먼저 가져오는 게 낫게. 잠깐만요. 내가 강의 노트에서 그림을 갖다가 요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게 낫겠어요. 복사를 하고. 자,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왜 안 나오니?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잘못 가져왔네. 잠시만요. 여기다 그려야 돼. 자, 여기다가 다시. 이게 왜 자꾸 위로 올라가는데? 자, 이쪽에 다시. 여기서 가져와야지.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 면이 우리가 요 곡면을 우리가 파이 이퀄 r이 상수인 그런 곡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곡면의 한 점을 P라는 한 점을 했을 때 이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탄젠트 플레인 방향으로는 예를 들어 여기서 E1, E2라고 한 표시한 요 놈들에서는 ds분의 d파이가 0이 되겠죠. 그쵸? ds분의 d파이가 0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탄젠트 플레인이 되겠고요. 그걸 쭉 이제 연결을 하면 그거에 이제 수직인 어떤 벡터가 하나 존재를 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 n이라고 하는 벡터인데 이게 바로 뭐랑 같으냐면은 그라디언트 파이의 방향과 같다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보인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ds분의 d파이가 그라디언트 파이의 도트의 u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쓰면 그라디언트 파이하고 그 크기랑 u의 크기랑 u는 이제 1로 잡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내가 만약에 방향을 노말도 아닌 탄젠트 플레인 방향도 아닌 임의의 방향으로 내가 여기를 u를 이렇게 움직였다. 어떤 임의의 방향으로 그림 좀 이상한데 이쪽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이게 u라는 방향으로 칩시다. 그럼 이제 사이각이 있겠죠. 그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 사이각은 세타라고 하면은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는 그라디언트에다가 그 코사인 사이각이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u가 그라디언트 파이하고 패럴렐 할 때 그때 ds분의 d파이는 최대가 되고요.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산에 그 올라갈 때 가장 경사가 깊은 최대 경사가 되는 거죠. 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높이의 경우에서 그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은 이제 공을 가만히 놓으면 굴러 떨어지는 방향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하겠는데 일단 쉬운 예부터 들읍시다. 가장 쉬운 예부터. 일단 2차원을 생각을 합시다. 2차원에서 타원을 한번 생각해봐요. 타원이 있고요. 타원이 있고 이 타원의 방정식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아니면 타원의 방정식이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이게 뭐냐 하면은 타원의 방정식이 A 제곱분의 X 제곱 나누기 A 제곱 더하기 Y 제곱 나누기 B 제곱이 1. 타원이에요. 타원이 있고요. 이게 일종의 파이의 x, y는 컨스턴트, 그죠? 그걸 만족을 하는 거고요. 이 파이의 x, y가 바로 여기에 이 좌변의 함수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때 뭘 하냐면은 노멀 벡터랑 그 다음에 탄젠트 라인을 구해봐라 이런 거죠. 뭐 이걸 하는 방법은 뭐 고등학교식으로 하면 뭐 기울기 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죠. 뭐 절편 구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at arbitrary point 임의의 점이 어디냐면은 point on 이걸 우리가 2라고 합시다. 그 타원을 2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R0라고 이 포인트를 R0라고 하고 이거는 뭐 그냥 성분을 U, V 이렇게 써놓읍시다. 편의상.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노말은 간단하죠. 노말은 그라디언트를 구하면 되죠. 일단 첫 번째 노말 벡터는 그라디언트 바로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노말 벡터가 그라디언트에 비례하니까 그라디언트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파이는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더하기 j의 파이를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요 타원의 좌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a 제곱분의 2x 따라서 i의 a 제곱분의 2x 플러스 j의 b 제곱분의 2y 따라서 이제 노멀 벡터는 우리가 이제 크기는 그냥 생략하고요. 크기 생략하고 그냥 쓰면 그 a 제곱분의 x 대신 u 그 다음에 y 대신에 v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냐면 R0에서 쓰는 거니까 임의의 uv
임의의 포인트에서. 자, 이 포인트에서의 뭐 탄젠트 라인은 우리가 잠깐만요. 얘는 좀 저쪽으로 보내고 그 탄젠트 라인을 우리가 그리면 뭐 어떻게 나오겠죠. 탄젠트가 아니고 노멀 벡터를 먼저 했죠. 노멀 벡터가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노멀 벡터를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도 물론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탄젠트 라인은 뭐냐면 이 그라디언트 phi 또는 여기서 구한 n과 그 우리가 이 우리가 벡터를 표시를 하면 여기 임의에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꼭 타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타원의 요 점을 UV라는 점을 지나는 여기가 UV예요. 여기가 UV고 요 점을 지나는 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벡터를 우리가 요 라인 상의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합시다.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바로 앞에서 주어진 R0라고 하는 벡터죠. UV로 이루어진. 그래서 요 벡터가 결국 뭐냐면은 라인이라고 하는 게 뭘로 주어지냐면 R-R0라고 하는 게 결국은 탄젠트 방향의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얘가 0.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냥 풀어서 쓰면은 i에 a제곱분의 u하고 더하기 j의 b제곱분의 v 스칼라 프로덕트 r-r0니까 i에 x-u x 더하기 j의 y-v 이퀄 0 풀어서 쓰면 물론 이놈은 이제 x-u에 a제곱분의 u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분의 v에 x-v에 한 것이 0. 뭐 임의의 점을 넣고 이게 진짜 만족을 하는지 한번 작도를 해봐요. 저기 궁금하면 한번 작도를 해보시고 좀 더 복잡한, 좀 더 뭐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한데 그 3차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